예, 첫 번째 오늘의 정치 토픽은 소름, 이재명이 화내자 대기업 공장이 문을 닫았다. 지금 이재명이 국무회의, 이제 그동안 그 전까지 이 국무회의는 사실상 이재명 본인이 임명한 국무위원들과 장관들이 아직 그 인사청문회를 통과되기 전이어서 다 구성이 되지 않았죠. 그래서 그 전에 윤석열 정부 때 임명된 장관들과 이렇게 어색한 불편한 그런 국무회의를 열어왔는데, 이제 자기가 임명한 장관들을 놓고 국무회의를 지금 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러니 오늘 또 이 어떤 보여주기식, 이재명의 특징은 보여주기식 국정운영, 그러니까 국정운영이라기보다 일종의 저는 정치를 계속하고 있다고 봅니다. 국정운영은 국민 전체를 대상으로 아울러서 이렇게 하는 게 국정운영이고 대통령으로서. 그런데 이재명은 본인의 지지자들을 향해서 계속 정치만 하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국무회의를 역대 국무회의 중에서 최초로 아예 생중계를 했습니다. 보통 국무회의는 모두 발언을 하고 그다음에 죄송합니다. 그다음에 이 풀 들어갔던 기자들도 다 나오고 그리고 비공개를 하죠. 국무회의는 비공개를 해야지 국정 상황을 일일이 다 국민들이 보는 앞에서 다 할 수는 없는 거 아닙니까? 가령 예를 들어서 통상 문제 지금 트럼프와의 그렇게 이 줄다리기 신경전을 벌이고 있으면은 그걸 국무회의에서 논의를 해서 이렇게 어떤 방향이 좋은지 중지를 모아서 전략을 짜고 하는 게 국무회의인데, 오늘 이 중요한 순간에 이 국무회의에서도 그 이야기는 하나도 안 했습니다. 통상 협상 문제 하나도 안 했습니다. 트럼프하고 지금 날짜가 바로 내일 모레인데 8월 1일이 내일 모레인데, 이게 관세 문제뿐이 아니고 주한미군 감축 문제, 그리고 우리 민간 기업이 미국에 투자하는 문제, 엄청난 일이 걸렸는데 그걸 오늘 국무회의에서 단 한마디도 안 꺼냈습니다. 한마디도 안 꺼내고 이 국무회의를 사상 처음으로 공개를 했습니다. 공개. 토론까지. 장관들하고 토론하는, 일종의 토론이라기보다 이재명이 원맨쇼 한 거죠. 거기서 장관들 앉혀놓고 원맨쇼 한 겁니다. 그러니까는 이 어떤 협상 문제 같은 거, 미국과 협상 문제 같은 거, 이것은 이 극비리에 이렇게 서로 전략 그 안에서 중지를 모아서 전략을 짜야 되는데 그걸 내팽겨치고 이재명 정치를 한 겁니다. 그런데 이 회의 내용이 제가 볼 때는 거의 봉숭아 학당입니다. 봉숭아 학당. 뚜렷한 방향도 없이 자기 할 말 하고 그냥 이 보여주기 하는 지지층에게 그런 국무회의를 오늘 했습니다. 사실상 내일 모레 이 미국과 협상 마감 시간인데 그거는 일절 언급도 안 하고, 자, 이재명 모두 발언 이후에도 중대재해 건절 대책을 주제로 심층 토의를 한다 해서 1시간 20분가량 KTV를 통해서 이게 생방송이 됐습니다. KTV를 통해서 정책 그 방송이죠. KTV 국영방송이죠. 그러니까 이규현 홍보수석은 이재명이 국무회의에 앞서서 중대재해 건절 대책은 국민 모두에게 가감없이 알려야 될 사안이다. 토론 과정을 여과 없이 생중계하라고 지시를 했다. 지금 가장 중요한 게 지금 중대재해 건절 대책입니까? 중대재해 건절해야죠. 건절해야죠. 그런데 이 기업이 일단 잘 돌아가고 해야지 정말 이 재해를 예방을 할 수도 있고, 그래도 예방을 하다가 재해가 발생을 하면은 거기에 충분한 보상을 해주고 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이것은 일단 기업이 살아나야 됩니다. 그런데 기업이 지금 트럼프의 그 압박으로 거의 최대 위기를 맞고 있는 이 상황인데 여기서 그것은 다루지 않고 중대재해, 얼마 전에 이재명 SPC 공장 가가지고 막 혼냈죠. 그 재해 일어난데 물론 그게 필요한 일이죠. 현장에서 그 노동자들이 사고를 당하고 목숨을 잃고 하는 거는 있으면 안 되는 일이죠. 그런데 그것은 장기적으로 계속 풀어 나가야 되는 문제입니다. 그런데 본인이 취임하자마자 막 거기 이 중대재해를 핵심 이슈로 꺼냈는데 그게 중요한 일이죠. 중요한 일이지만은 이게 선후 관계가 있는 겁니다.
지금 당장 이 미국과 협상을 먼저 해놓고 그 다음에 해야 되는데 오늘 미국과 협상 마감 시한 이틀 남겨놓고 이걸 가지고 생중계를 하면서 했다는 이야기입니다. 이것을 이슈로 끄집어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 이슈로 끄집어낸 게 잘못됐다는 게 아니고 제가 거듭 말씀드리지만 중요한 문제지만 더 중요한 게 있기 때문에 이것은 다음 국무회의에서 해도 되고 그런 이야기죠. 자, 어쨌든 그 국무위원들 중에서도 다 공개하면은 좀 어려움이 있다. 부분 공개를 하자는 의견도 있었지만은 이재명이 다 공개하라고 지시를 했다. 이제 선동하는데 자신감이 있다는 말이죠. 그래서 앞으로도 이게 공개를 할 경우도 있다고 그 용산에서 이야기하는데 어떤 이재명이 앞으로 지지층 결집이 필요하고 본인이 이 국무위원들을 막 다그치면서 자기 책임을 뭐 벗어나고 이럴 때는 공개를 해서 또 지지층 결집을 위한 그 방편으로 삼겠죠. 거기다가 KTV가 완전히 이 전파를 그대로 그 낭비를 하는 자 그런 상황이 앞으로 예상이 되는 겁니다. 중대재해 이야기는 잠시 후에 다시 드리고 이게 봉숭아 학당처럼 돼 버리는 게 이 상황에서 국민들이 다 중계를 보고 있는데 이재명이 꺼낸 그 오늘 화두 하나가 이런 겁니다. 안규백 국방장관에게 이재명이 국방일보 기강을 잘 잡아야겠다. 이 이야기가 국무회의에서 나왔습니다. 국방일보 기강을 잡아라. 이 공개, 전 국민에게 공개를 한 이 국무회의에서 이게 뭡니까? 이게 언론 편집하는 데까지 지금 참견을 하는 모습을 국민에게 다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런데 더 깊은 속셈이 있습니다. 이게 내용이 뭐냐면은 국방일보 우리 그 군에서 보는 국방일보가 28일자 일면에 안규백 장관 취임사를 보도를 하면서 12상 비상계엄에 관한 내용을 누락을 했다. 자, 그거를 따지는 겁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재명이 안규백에게 국방일보가 장관님 취임사를 편집해서 주요 핵심 메시지를 빼버렸다던데 누가 이제 고자질을 했겠죠. 그렇다고 누가 봤는지 거기서 안규백이 이야기했던 이 12상 비상계엄 문제는 빼버렸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걸 빼버렸다는데 기강을 잘 잡아서야 할 것 같아. 문제가 심각하다. 국방부 장관의 취임사를 편집해서 내란, 언급을 싹 빼버렸더라. 12.3 비상계엄을 이야기하는 거죠. 이 국방일보가 그 안규백 취임사 중에서 보도하지 않은 부분은 이 부분입니다. 안규백이 한 이야기인데 안규백이 이제 그 취임사를 했는데 그 중에서 국방일보가 빼버린 부분이 있죠. 이 대목입니다. 국방부와 군은 비상계엄의 도구로 소모된 과거와 단절하고 국가와 국민을 지키는 데만 전념하는 국민의 군대로 거듭나겠다. 뭐 이런 이야기를 쭉 했는데 이 국방일보가 그 부분은 이제 뺐습니다. 뭐 국방일보에서 뺀 이유도 있겠죠. 이게 이 비상계엄 문제를 너무 이렇게 군 안에서 계속 이렇게 끌고 가는 게 이게 맞는 이야기냐. 정말 군으로서는 굉장히 어떻게 보면 굉장히 아픈 상처인데 이걸 계속 이제 그 거론을 하고 뭐 그런 것이 좀 부담이 돼서 뺐을 수도 있죠. 그런데 이재명이 누군가에게서 그걸 들어가지고 전 국민이 보는 데서 국방일보를 다그치는 겁니다. 그런데 이게 실제로는 지금 국방일보를 발행하는 곳이 국방홍보원입니다. 국방홍보원인데 거기 원장 최일 원장에게 아마 물러나라는 사인을 주는 것이 아닌가 그런 분석이 나옵니다. 최일 원장은 윤석열 전 대통령 대선 캠프에서 공보 특보로 활동을 했고 윤석열 정부 때 국방홍보원장으로 임명이 됐죠. 그래서 이제 물러나라는 그거 사인을 주는 걸 이런 식으로 국민이 보는 국무회의를 생중계하면서 여기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또 방위병 출신 안규백 상당히 의문이 많죠. 뭐 복무 기간을 8개월 더해서 탈영했던 것 아니냐 이런 것부터 여러 가지 의문이 많은 그 안규백인데 안규백에게 방위병 출신이 그 국방부 장관이 됐으니까 그래도 안규백에게 힘을 실어주는 그런 차원에서 또 안규백을 거론을 하면서 그 국방일보를
이 수단으로 삼았다. 이런 분석까지 나옵니다. 그러니까 제가 계속 이재명은 국정 운영을 하는 게 아니고 정치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자, 이 중대재해 문제에 대해서 이재명이 상당히 관심을 갖고 있는데 일견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이재명은 소년공 출신이죠. 소년공 출신이고 본인이 이 공장에서 일을 하다가 몸을 다쳐서 군대도 가지 않는 그런 그 상황이 있었죠. 그래서 이 산업재해에 관심을 많이 갖는 것, 그것은 뭐 그럴 수 있다고 봅니다. 어쩌면은 뭐 당연하다고 봅니다. 산재 발생이 난 SPC 공장도 뭐 최근에 방문을 했고 또 다시 오늘 국무회의에서 이 문제를 거론을 했는데 포스코 ENC 산재 문제입니다. 그렇게 할 수가 있죠. 산재가 없어야 되니까. 그런데 이게 지금 대기업들이 가뜩이나 그 간세 협상, 미국의 간세 협상, 미국과의 간세 협상. 오늘 또 이재용 삼성 회장도 미국으로 그 날아갔습니다. 어째 조금이라도 힘을 보태려고 간세 협상하는데 거기에 지금 전전긍긍하고 있고 또 민주당이 이 노란봉투법 그리고 상법 개정안 이거 다 지금 통과를 7월 국회에서 통과를 시키려고 하고 있죠. 그 대기업에 부담이 되는 것들입니다. 그다음에 중대재해법도 더 강화를 하겠다. 그래서 기업에 부담이 가는 이 상황인데 이 상황에서 물론 필요한 말이긴 하지만은 오늘 이것을 그냥 국무회의에서 뭐 여기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해도 되는데 이 전 국민이 보는 데서 이걸 지금 공개적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뭐 어떻게 이야기하냐면은 일단 그 포스코 ENC라는 회사가 있죠. 포스코 ENC가 플랜터하고 인프라 같은 것을 구축을 하고 또 건축하고 미래 신산업 그러니까 혁신 산업에 집중하는 곳인데 그 포스코 ENC가 시공하는 그 경남 어룡군 소재 고속도로 건설 공사 현장에서 어제 그 60대 노동자가 중대재해 사고로 사망을 하는 안타까운 일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올해 포스코 ENC 시공 현장에서 발생한 네 번째 사망 사고입니다. 이재명이 이와 관련해서 오늘 국무회의에서 이제 그 생중계된 국무회의에서 여기에 대해서 질타를 합니다. 이 사고는 죽어도 어쩔 수 없지라는 생각을 한 결과가 아닌가 싶어서 정말로 참담하다. 충분히 예상할 수 있는 일인데 같은 회사 작업장에서 사고가 나는 것은 결국 죽음을 용인하는 일이다. 죽음을 용인하는 일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아주 심하게 얘기하면 법률 용어로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 아니냐 이렇게까지 이야기를 합니다. 각 부처의 징벌적 배상 도입, 고액 과징금, 대출 제한, 건설 면허 취소 등 강경책을 포함한 대책을 마련하라 이렇게 주문을 하면서 한마디 더 합니다. 산재 사망 사고가 나면 여러 차례 그것을 공시하도록 해서 투자를 안 하고 거기에 그 투자가들이 투자를 안 하고 주가가 폭락하게 해야 된다. 주가가 폭락하게 만들어야 된다. 한마디로 그 회사가 아예 망하는 수준까지 갈 수 있도록 해버려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이렇게 되니까 오늘 포스코 ENC가 이재명의 질타가 있고 나서 오후에 무기한 작업 중지를 하고 점검을 하겠다. 작업 중지하겠다. 지금 하고 있는 모든 작업을 다 중지하겠다. 포스코 ENC가 하고 있는 그런 그 발표를 했습니다. 기자회견을 정희민 포스코 ENC 대표이사가 기자회견을 열어서 어제 함양 창녕간 고속도로 건설 현장에서 발생한 사고로 안타깝게 운명을 달리하신 고인께 깊은 애도의 뜻을 표한다 이렇게 하고 어제 사고 이후에 모든 현장에서 즉시 작업을 중단을 했는데 지금 전사적 긴급 안전 점검을 실시해서 안전이 확실하게 확인되기 전까지는 무기한 작업을 중지토록 했다 이렇게 조치를 취했다는 겁니다. 어제는 이제 일시적으로 작업을 중단하고 이제 안전 점검을 하고 있었는데 이재명이 오늘 국무회의에서 이렇게 질타를 하고 나서
완전하게 안전이 확실하게 확인되기 전까지는 무기한 작업을 중지토록 했다. 이렇게 오늘 발표를 했습니다. 그도 말씀드리지만은 이 중대재해를 예방하는 문제 굉장히 중요한 문제죠. 중요한 문제지만은 거기에 대해서도 어떤 처벌을 하는 것도 뭐 당연히 해야 될 일이죠. 그런데 지금 시점에 오늘 시점에 이것을 전 국민이 보고 있는 데서 이렇게 압박을 하는 것이 과연 이렇게 선후 관계가 맞느냐는 말씀을 저는 드리는 겁니다. 일단 미국과의 간세 협상이 내일로 돼 있고 모레 사실상 마감이고 8월 1일 그때까지 지금 어떻게 될지 모르는 상황에서 기업이 전전긍긍하고 있고 거기다가 국회에서 노란봉투법 상법 개정안 중대 재해법 강화 이런 것들을 막 몰아치는 상황에서 이런 메시지 산업재해가 기업들도 어떻게 보면은 이 산업재해를 막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있겠죠. 물론 그 중에서 이제 부실한 부분이 있어서 사고가 나는 그것은 정말 안타깝고 그렇게 되면 안 되지만은 그런데 그것을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이다. 이렇게까지 집권자가 그 표현을 하는 것은 제가 볼 때는 좀 과한 표현입니다. 그리고 주가를 떨어뜨리도록 해야 된다. 투자를 하지 못하도록 해야 된다. 하는 것도 과연 이 전체 국가 경제를 전부 다 이끌어가는 그런 입장에서 이렇게 그냥 나올 수 있는 말인가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